오늘은 지금 현재 세브레버리지에 장투를 하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증시가 하락장이 된 지 이번 4월부터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입니다. 하락장이라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하락장이란 것의 특징은, 자, 이게 주봉입니다. 자, 이전 하락보다 다음 상승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QQQ 기준으로 볼게요. 2017년에 오르다가 한번 떨어졌죠.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2018년에. 그리고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갔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코로나 폭락 전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갔죠. 자, 이게 주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처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전 고점을 넘지를 못하죠. 이렇게 된 게 지금 올해 4월 이 처음이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락장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 특히 이거는 지금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추세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뭐야?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봉으로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으로 여기서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그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한 곳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반등이 넘어서질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지금 이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거의 코로나보다 더 길었던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133일이에요. 그러니까 133일 동안 하락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전고점은 비슷하게도 가지 못하고 거의 한번 볼게요. 몇 프로 차이가 나는지. 예, 이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예, 10% 정도 낮은 가격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번에 전쟁도 있었고 금리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걸 하락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시장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일들만 산적해 있을 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하락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금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명확하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풀릴 일이 많은지 회수될 일이 많은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돈을 줄여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장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뭐 모았다가 반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모았다가 반등을 먹고 이런 방식으로 하던 기존의 뭐 줍줍 무한매수 이런 식의 투자 방법을 사용해버리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렇게 빠졌다가 또뭐 반등 이 정도 주고 또 이렇게 빠지면 보세요. 이게 뭐 20% 빠졌는데 13%밖에 안 오르면 어떻게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일수록 투자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이 바닥 시그널을 잡아서 반등을 짧게 먹고 뭐 인버스를 타는 거는 사실 심리상 어려워요. 왜냐? 나는 상승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탄다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롱 포지션 길게 가져가는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롱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인버스는 숏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락장과 인버스에 익숙하지가 않냐? 자, 주봉 기준으로 볼게요. 자, 하락장을 겪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저도 겪어본 적은 없지만 기간을 한번 볼게요. 이때가 닷컴 버블인데 보세요. 하락장이 계속 유지가 되죠. 전고점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간이 이때까지예요. 예. 이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 다시 봅니다. 이 기준으로 갈게요. 자, 이때부터 이때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고 하신 분들 견딜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6146일이고요. 이거 기준 아래쪽 기준으로만 해도 500, 3836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닷컴 버블 때 올라갔던 것만큼 다시 뚫고 올라가는 상승장이 시작된 게 몇 년이 걸렸냐? 거의 20년, 15년 이 사이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법이 없다? 아니죠. 처음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렇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고 계셔야 모든 돈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한번 보이는 이런 20%, 30%의 하락은 세배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80%, 90%예요. 재기가 어려운 수준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이게 하락장일 때는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인사이트를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나는 장 투자니까 버티겠다. 이거를 모아가면 부자가 된다고 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다우존스입니다. 자, 어때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락장에 들어간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락 폭이 컸을 뿐이지. 왜냐? 바로 반등해서 전 저항점을 넘어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뚫고 여기까지 상승장. 여기 빠졌어. 근데 이제 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아직 상승장. 근데 어떻게 됐어? 내려가잖아, 이렇게. 못 들었잖아요, 이때. 처음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S&P 500도 볼게요. 이때도 상승장인 거예요. 왜냐? 계속 전고점을 넘어가잖아. 그렇죠? 이때까지. 이번에 언제? 처음으로 못 넘은 거예요. 이게 언제요? 3월 말, 4월 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지성은 이것이 이렇게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 가능성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최소한 10%는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주식이 이렇게 가면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주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무섭게 얘기해서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자, 그대로 남아있네요. 똑같은 거죠, 뭐. 월봉으로 보면 더 위태위태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첫 하락의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주봉에 써놨던 게 보이죠? 근데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월봉인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이 추세가 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이게 아닌데 자 보자. 그냥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월봉 기준으로 자 이런 식의 어떤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고 봤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고점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담았던 기간.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손해를 견디는데 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언제인지 보자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하락을 먹고서 여기까지 회복하는 이 자연스러운 포지셔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18봉이고 547일이 필요해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으자고 해서 실제로 시장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전고점을 넘는 이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547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한 이 정도까지 보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봐봐. 자, 한 이쯤이 전저점 바닥을 찍을 시기니까 300일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뭐 하루, 일주일 단위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을 300일 정도에 나눠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무조건 하락장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이 왔다가 안 오고 월봉 기준으로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나는 그러면 이때 2022년 9월쯤에 이제 가장 큰 하락이 끝나고 다시 증시가 간다고 봤을 때 이때쯤이 최하락기겠구나. 그래서 지금 분석하는 유튜브를 보면 저는 기술적 분석만 합니다. 뭐 9월쯤, 10월쯤에 이제 중국 같은 데서 뭐 악재가 끝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9월, 10월쯤에 악재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턴어라운드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다? 1년 가까이, 1년이 넘어가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듯이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자, 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로 접어든 측면이 있어요. 특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코스피는 이미 하락 추세로 들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자, 한국 증시도 보면 코스피는 이미 이때까지 상승을 끝내고 작년 6월이에요. 이후로 하락 추세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버텼어요. 자, 볼게요. 코스닥은 작년 3월부터 여기까지, 그쵸? 8월까지 상승을 끝내고 이후로 전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주봉 기준이에요. 자, 유럽을 한번 볼까요? 차라리 유럽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예. 유럽 역시도 3월에 상승 추세를 끝내고 지금 하락 추세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상승의 행복을 느끼는 그 파티는 짧게는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났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S&P 500 기준으로 4월에 처음으로 전고점을 못 넘는 하락 추세의 초입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얻는 정보도 이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마음에 품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를 장투한다. 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